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민간인 사찰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민간인 사찰 의혹에다 십상시 문건 사태 닮은 수습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민간인 사찰 논란 번진 특감반 사건 속히 진상 공개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청와대의 감찰 조직이 과연 필요한가. 일경기신문은 특감반 입단 논란 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문화일보는 민간 사찰의 코드 감찰 의혹까지 불거진 청와대 특감 사태 총공세를 펼치고 있네요. 청와대는 먼저 내용을 소상히 국민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나 필요하면 검찰 수사를 거쳐야 하고, 그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대통령의 최저임금 보완, 고용부는 유급휴일 폭탄이라면서 비판하고 있네요.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고용부는 유급휴일을 그 노동시간에 산정하는 그런 그 입법 예고를 이제 폭탄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한 말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 방식이나 속도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급휴일을 노동시간에 산정하는 문제는 지난 8월 달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사항이죠. 그러니까 174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산정하고, 그래서 이 알바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가 이 최저임금 1만원, 시급 1만원을 요구했을 때 209시간 최소한 생활임금으로서 월 209만원은 돼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한 바가 있죠. 택시 완전 월급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택시기사 월급까지 세금으로, 세금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나 라면서 이제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택시도 대중교통이죠. 버스처럼, 버스 공영제처럼 택시 공영제를 당연히 실시하고, 사실 택시 업주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리거나 돈을 벌고 있는데, 택시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월급도 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 완전 월급제를 통해서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고, 그래야지만 택시의 이 안전의 문제라든가 승객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이제 달라지는 듯한 경제정책, 경제 독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뭐 일반적인 그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뭐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재벌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영세상공이 이제 자영업자인지 노동자 농민인지 청년 실업자인지 다 국민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또 국가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국민의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급 계층 간의 말이죠. 중앙일보는 경제정책 보완, 더 분명한 청와대 메시지가 필요하다 제목의 사설에서 규제 핵심과 노동시장 유연화, 불법 저지른 노조 단호하게 조치하고 최저임금 지역별 금액을 자동 적용해야 한다. 그다음 자본의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내년 경제정책 민간 투자 활성화 여건부터 조성하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규제 혁신을 또 강조하고 있고, 한국경제신문은 또 나온다는 서비스 활성화 대책, 중국만큼이라도 해보자, 역시 규제 혁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또 연이은 사설에서 내년 경제정책 4대 과제가 희망 고문돼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내년 문재인 정부의 이 경제정책 4대 과제는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그래서 뭐 과제를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근본적인 규제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 근본적인 규제 개혁과 또 과제인 노동개혁에 치중해야 한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계신문은 내년 투자 활력 제고, 노동 규제 개혁이 관건이다. 역시
규제를 철폐하고 뭐 노동개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노동법 개혁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신문들이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노동법 개혁 그리고 최저임금 삭감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수출과 내수 시장 한계에 부닥친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곧 투자가 활성화된다. 라는 주장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투자를 활성화한다. 투자를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생산한다는 것이고 생산된 상품이 수출되거나 내수 시장에서 팔려야 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 경제 위기 상황을 지금 인정하는 것인데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추가 착취를 지금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양하게 규제 완화라든가 뭐 규제 개혁이다, 노동 개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태안화력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의 경우도 보면 결국 아웃소싱, 인력 감축, 장시간 노동을 통한 착취가 기업 살인으로 나타났죠. 특히 공기업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민간기업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관광객 문제와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외국인 관광객 일본은 3,100만 명인데 비해서 한국은 1,500만 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한 관광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가 이 1,500만 이상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뭐 상업주의, 자본주의의 그 상업적 관광의 측면에서 보면 그런 관광 상품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 1,500만 명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관광 여건이나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는 겁니다. 특히 문화적 측면에서 과연 이 싸구려 관광이 아닌 한 문화적 측면에서 이런 그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여건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먼저 이 관광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체제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통일부 위촉 인사가 북체제 찬양을 했는데 조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이 통일교육위원인 인사가 아마 강의에서 한 것 같은데요. 북한은 의료, 주거, 교육이 인민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인민 중심 국가에서 독재, 북한이 독재 국가다, 세습 국가다. 라고 하는 맥락이 안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자격 여부 그건 통일부에서 따져야 되는 문제죠. 판단해 봐야 되는 이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할 때 통일부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뭐 체제 찬양을 했다고 한다면 결국 국가본법 문제를 지금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위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그대로 따질 문제죠.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한 이런 내용들 그런데 북한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남북 교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만 2000년 초부터 교류가 활성화되기도 했고 또 한 9년은 중단되기도 했고 또 최근에 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여건인데 그 다양한 그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남북교류는 활성화되고 있는데 군사 합의도 이루어지고 또 도로 철도도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그 굉장히 남북 경제 교류 측면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반해서 북한에 대한 정보는 정말 제각각이고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것을 북한에 대한 사실을 이제 설명하고 해석하는 이런 상황부터 먼저 극복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정보, 자료,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먼저 통일부가 정확하게 국회의 여야 간에 또 입장 차이도 있으니까요. 그 객관적인 자료들을 먼저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필요한 북한 바로 알기라든가 북한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굴기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중국 개혁개방 40년 굴기가 주변국의 고통 아닌지 돌아볼 때다.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중화사상에는 주변 국가의 평등한 설립 관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든 민족주의나 또 자국중심주의를 강하게 내세우는 한 주변국, 특히 약소민족이나 주변 그 약소국가에 대한 억압을 행사하는 것은 뭐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략과 지배, 약탈, 뭐 강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중심주의 자체에는 뭐 그 중화 사상이든 뭐든 자국중심주의, 자기민족중심주의, 자기 민족이나 국가의 우월론, 우월주의 이 자체는 설리는 평등한 관계를 주변국가, 주변민족과의 이 설린 관계나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필연적으로 지배종속적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거대한 국가들은 제국주의의 그 침략과 약탈 이런 것으로 악화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강대국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역사적인 과거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힘이 약한 나라들의 그런 국제연대를 통해서 이 강대국들의 그런 지배와 침략에 대해서 항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 문제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지자체 현금 살포 경쟁, 복지부가 부동의권 되살려 막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주어진 예산에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두고 현금 살포다 이렇게 용어를 썼는데요. 마치 선거 때 불법적으로 돈을 살포하는 거, 뿌리는 것을 연상시키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 단체에서 복지 정책을 펴는 것을 불법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 의원들이 차기 선거에 다시 재선되고 출마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으로 엄청난 축제를 벌이고 토목공사에 돈을 막 쏟아붓는 것, 그것은 살포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경제규모에 비해서 복지 수준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중앙정부는 당연히 동의해야 하는 것이지, 이걸 부동의해라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이재명 지금 도지사가 성남지사 시절에 그 청년수당이라든가 또 최근에 이 경기도에서의 기본수당 문제라든가 기본소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기하니까 중앙정부가 부동의권을 발동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도단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쥐꼬리만한 복지조차도 이걸 억제하고 뭐 돈을 현금을 살포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 살인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김용균 씨의 슬프고 억울한 죽음이 남긴 교훈에서 뭐 위험의 외주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외주화, 소위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비정규직 확대, 장시간 노동, 뭐 2인 1조로 일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그 어두운 곳에서 정말 무섭고 두려운 그 환경에서 혼자서 일하게 만들었다든가, 이것은 결국 그 장시간 노동, 저임금 정책의 결과이죠. 이것은 김용균 씨의 이 죽음은 당연히 이건 기업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민간 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잖아요. 그럼 공기업에서의 이런 기업 살인 행위가 벌어졌다면 이건 당연히 국가의 책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죠. 그 문재인 정부가 특히 약속했잖아요. 공약으로 공공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김용균 씨의 경우에 이분이 정규직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죽음에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야 뭐 공공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은 문재인 정부만 한 것도 아니죠. 박근혜 정부 때도 자기 임기 동안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저는 정규직화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버린 거죠. 문재인 정부 역시 그 약속을,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찾아간 인천공항에서의 비정규직을 저는 정규직 하겠다는 약속도 실제 그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국회 계류 중에 산업안전법이 개정되었다거나 또 기업살인법이 제정됐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번 김용균 씨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이런 것들도 역시 결국은 이 총체적으로 정책, 이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든가 또 기업의 이윤 중심의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것은 민간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근본적 모순,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는 한 이런 악순환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